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1년간 투자 유치 규모가 과거 9년 실적의 4배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투자 유치는 기업이 원하는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아동을 위한 시설 운영에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자신의 생활비로 쓴 지역 아동센터 대표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아동 관련 각종 수당이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행정 사례도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 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지역 명소인 변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캠핑카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알박기 하는 사람들로 관광객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국가산업단지의 투자 유치 규모가 단 1년 만에 과거 9년 실적의 4배가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6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청이 설립된 이후 9년 동안 유치된 총 투자 규모는 약 1조 5천억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출범한 뒤 지난 1년간 30개 기업에서 그 4배가 넘는 6조 6천억 원 투자가 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대규모 투자 유치는 세일즈 외교, 한일, 한미 관계 개선 노력과 함께 규제를 대대적으로 풀어 기업이 원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했기에 가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지역 아동을 위한 시설 운영에 돌아가야 할 보조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써온 지역 아동센터 대표가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아동 관련 각종 수당이나 보조금이 잘못 지급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행정 사례도 드러났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린이 20여 명을 돌보는 정읍의 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이 시설 센터장은 자기 집 전기요금을 정읍시로부터 지원받는 시설 운영비로 충당해왔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보조금으로 낸 전기요금은 190여만 원. 건물 1층엔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2층엔 센터장이 사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하수도 요금 사용도 목적 외 사용으로 전라북도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센터 외부에 별도로 설치해 사용해온 상하수도 요금도 보조금에서 나갔다는 것. 전라북도는 정읍시장에게 보조금 240여만 원을 회수하고 반환할 보조금의 3배인 제재부과금 700여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센터는 취재진의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입장을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저 거부할게요. 감사 결과 아동수당이나 가정위탁 보호아동 양육 보조금도 일부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최근 4년 동안 지나치게 적게 지급한 아동수당이나 관련 보조금은 860여만 원, 과다하게 지급한 보조금은 1,400여만 원으로 환수 조치하고 부적부는 지급하겠다는 의견을 전라북도에 제시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아동이 저축한 일정 금액만큼 나라와 지자체가 후원하는 디딤씨앗 통장의 경우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적립금 내역이나 만기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회진출 초기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한 제도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규입니다. 해수욕장 인근에 장기간 야영하는 행위를 알박기라고 부릅니다. 부안 지역 명소인 변산해수욕장 인근에서도 알박기를 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알박기 하는 사람들로 관광객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변산해수욕장 유료 야영장 바로 앞 공터에 캠핑카와 텐트가 줄지어 있습니다. 대형 생수통과 널려있는 빨래, 쌓여있는 쓰레기가 생활의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런 광경에 관광객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저러면서 청소도 안 해. 좀 이기주의 그런 게 강해요. 그럼 이제 보면 표시 나잖아요. 알박기다 아니다. 저도 단속하는 거 대환영. 진짜 대환영.
그건 또 보기에 흉물스럽기도 하고. 지자체는 28일부터 야영지가 아닌 곳에 장기간 점거한 알박기 텐트를 강제 철거할 수 있게 됐지만 공터와 캠핑카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규제 장소와 물품이 해수욕장과 캠핑용품 등으로 한정됐고 무엇보다 변산해수욕장 앞 공터는 사유지이기 때문입니다. 공터에 캠핑카를 주차하고 생활한 사람에게 왜 이렇게 장기간 캠핑을 하는지 물었더니 땅 주인과 협의했다고 주장합니다. 주변 상인들은 해당 공터의 주인은 여러 명으로 공터를 무단 점유하는 사람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 부안군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공용주차장에서 야영하는 캠핑카에 대해 스티커 부착과 강제 견인 조치하고 사유지 점유에 대해서도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차피 저희 개인 부지 쪽으로 들어가려면 저희 도로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입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주차를 못 할 수 있는 그런 선들로 해서 좀 차단 시설들을 저희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밀착하고 들어가고 거기에 대해서 이행이 안 되는 부분들은 그 어떤 강력 스티커라도 부착해서 오는 8월 세계 잼버리 참여자 4만여 명이 부안군을 찾는 가운데 관광 경관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전북 지역 현지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직위 해제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경위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승용차를 들이받아 적발됐습니다. 당시 A경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현재 직위 해제되고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소속 경찰관의 잇따른 음주운전에 대해 직원들의 업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5월과 1월에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2명이 음주운전을 해 직위 해제된 바 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김광수 전라북도 정무수석이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수석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공인으로서 도민과 도정에 누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립의전원 문제 등 도정 현안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전북 발전에 일조하고 싶었지만 이 시점에는 접는 게 옳은 듯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주갑 국회의원 출신인 김 수석은 지난해 7월 전라북도 정무수석에 부임했으며 임기는 다음 달 초까지입니다. 김 수석은 지난 25일 밤 전주시 효자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무전 취식을 한 전주지검 소속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완산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전주지검 소속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부터 25일까지 전주시 완산구의 식당에서 3차례에 걸쳐 음식과 술을 먹고 수십만 원 상당의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비슷한 범행을 해 범칙금을 낸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880억 원 규모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의 조달 계약이 또다시 유찰됐습니다. 전북도교육청과 조달청은 27일 마감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 재공고 접수 결과 단일업체 응찰로 조달 계약이 유찰됐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11일 첫 번째 입찰 공고를 냈고 지난 14일 재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초중고 757개교를 대상으로 초등교 웨일북 17,000여 대와 중등교 노트북 48,000여 대, 충전 보관함 3,09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아라. 케이블 TV 공동기획 보도 순서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 논의가 물꼬를 트면서 의료 취약 지역인 충북 지역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의사 부족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맞물려 있기 때문인데 해결할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HCN 유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리학 전공 수업이 한창인 충북대 의과대학 강의실. 한 단어라도 놓칠세라 저마다 태블릿 PC에 필기하는 학생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입학 정원은 한 해 3,058명. 이 가운데 충북은 올해 입학한 이들 본과 1학년 49명을 포함해 건국대의 전원 40명이 전부입니다. 지금은 충북의 의과대학의 정원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졸업 후에 대부분 떠나가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정부에서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기보다는 사실 2000년도 의학분업 사태 이후에 의과대학 정원을 350명가량 줄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 복귀되는 부분이고요. 인구가 비슷한 강원 267명이나 전북 235명과 비교했을 때도 충북의 의대 정원은 30%에 불과합니다. 일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인구수가 비슷한 강원이나 전북 같은 경우에 비해서 의대 정원이 크게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애초에 정원 배정하는 당시에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고, 고무적인 것은 오랫동안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줄다리기를 해온 정부와 의사협회가 2025학년도 입시부터 정원을 늘리는 데까지는 뜻을 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의대 정원을 얼마나 어떻게 늘리느냐가 쟁점으로 남았기 때문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치료 가능 사망자 수가 58.5명으로 전국 최고인 충북으로선 의대 증원은 최대 수건 과제입니다. 의료기관은 1,800곳으로 전국 13위, 의사는 2,500명으로 전국 14위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이 지난 19일 발표한 전국 시도별 응급의료 격차 실태에서도 충북은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등 중증 응급질환 환자 대응이 어려운 전국 4번째 응급의료 취약지에 꼽혔습니다. 충북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이 소규모여서 의사 수급이 원활치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뇌졸중 환자의 경우는 사망률도 높았고, 충북도는 충북대 의대는 49명에서 111명으로, 건국대 의전원은 40명에서 73명으로 증원 목표를 세운 상태입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와 공공의료 확충이라는 명분 아래 30년 동안 묶여있던 충북의 의대 정원 확대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전북도 내 주요 상권의 공실률이 늘면서 구도심 상권뿐만 아니라 신도심 상가의 대규모 공실로 인해 상권 몰락이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북 지역 주요 상가 공실률이 코로나19가 한창 유행하던 지난 2021년 시기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원래 상가는 경기 변동에 따라 부흥기와 쇠퇴기를 반복하지만 내수 경기 회복이 더딘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갈수록 임대료 등 고정 비용 지출을 더는 버틸 수 없는 한계에 달했고, 고금리, 고물가의 신규 창업인들이 개업을 미루는 현상이 그 이유라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실제 도내 주요 상권의 상가 공실률 지표를 보면 증가세를 보이고, 특히 중대형 상가 공실률 증가율이 두드러진다고 합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상권별 중대형 상가 공실률 지표를 보면 전북 지역 1분기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18.4%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지역 내 상권 중 김제시장 공실률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순천군의회는 자매 결연한 부산시 사상구 의회와 고향사랑 기부금을 상호 기탁했습니다. 순천군의회는 의원 8명과 의회 사무과 직원이 참여해 31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사상구의회도 300만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이어서 AI 날씨와 생활 전해드립니다.